상식은 변론이 되리라. 진실을 가리는 5.18 역사 왜곡. 당신은 혹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5.18 역사 왜곡.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수를 아시나요? 최정상의 바둑기사들에게만 주는 호칭인데요. 우리나라 국수계보에서 가장 오랜 활동, 또 가장 많은 기록으로 회자가 되는 분이죠. 바로 영암 출신의 조훈현 국수입니다. 최근 조훈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의 대국을 다룬 영화 승부가 인기를 끌면서요. 스스로를 넘어선 국수들의 이야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남도 이맘때 오늘은 바둑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둑 사이트 타이잼에서 전속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조훈현 스토리, 또 전신 조훈현의 김종서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수님의 조카이시기도 한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 조국수님 방에 제가 자주 놀러 가서 네. 바둑치기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다가 네. 결국 직업까지도 바둑 작가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조훈현 스토리를 2000년부터 3년에 걸쳐서 연재하고 네. 전신 조훈현, 바둑 삼국지, 낭만기계 같은 바둑 소설들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 칼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이 영화 승부가 인기를 끌면서요. 전신 조훈현 작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죠. 네. 그리고 바둑 콘텐츠라는 것이 한 번씩 응답하라 1988이나 네. 미생, 그리고 신의 한 수, 네. 영화 같은 것들이 터질 때마다 대중들의 그 바둑에 관한 관심이 살아나거든요. 네. 지금도 저 바둑 붐이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바둑을 워낙 애정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참 반가울 것도 같아요. 조훈현 국수님께서는 국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수라는 거는 바둑 그 타이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타이틀 이름인데 네. 1인자들한테 대개 국수라고 붙이고요. 네. 조훈현 국수님은 제1회 바둑 올림픽이라고 칭하는 응창기배 챔피언이 되면서 네. 그냥 바둑 황제로 통하죠. 바둑 그리고 황제. 젊어서는 행마가 가볍고 빠르고 감각이 화려해서 네. 제비라고도 불렸고요. 네. 조제비. 그 다음에는 이제 이창호한테 타이틀을 잃으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네.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화염방사기 또는 전투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창호는 계산의 신, 조훈현은 전투의 신. 네. 아주 신들의 대결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죠. 네. 별명마다 참 흥미로운 얘기들이 네. 담겨 있는데요. 이 조국수님께서는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네스북에 오른 게 세계 최연소 프로기사 입단. 네. 9살 때 했죠. 1962년도에. 네. 또 마찬가지로 최고령 49살에 삼성화재배를 우승하면서 세계 최고령 챔피언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최다 타이틀 우승컵만 160개 이상 들었고요. 네. 최다 대국. 어. 그리고 국수전 10연패, 패왕전 16연패. 기록이란 기록은 다 쥐고 있었죠.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이렇게 줄줄줄줄 이어질 정도로 기록이 참 다양해서 당분간은 깨지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훈현 국수님께서는 한국 바둑을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놓으셨고 또 이창호 국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이어서 지금도 바둑 천재 계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두 분의 인연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조국수님이 이제 전성기 때 응창기배 우승하고 한국의 모든 타이틀을 3번씩이나 정관왕 할 때가 전성기였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내려올 걸 짐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를 찾고 있었죠. 자기가 일본에서 세고의 겐사쿠 선생한테 배울 때 네. 비록 일본인이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기도라고 해서 바둑의 도를 배웠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낌없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네. 우리 조훈현 국수님이 병역 문제 때문에 귀국하니까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승에 대한 그게 굉장히 애틋하죠. 그 스승한테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방법은 똑같이 자기가 제자를 키우는 거죠. 네. 자기가 10년 동안 겐사쿠 선생, 세고의 선생 집에서
기숙하면서 배웠거든요. 네. 뭐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찾다가 천재 이창호를 네. 만난 거죠. 아, 이 두 분의 관계가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데요. KBS 아카이브 영상을 통해서 이 사제지간의 뜨거운 승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한국바둑 전성기의 시작. 재빠르고 거침없는 공격바둑 전신 조훈현. 흔들리지 않는 표정. 조용하지만 집요한 돌부처 계산의 신 신산 이창호. 사제관계를 넘어 바둑판 앞에서 치열했던 두 신의 얘기입니다. 온 관심이 집중된 최고이전 결승 마지막 대국. 15살 앳된 제자 이창호가 황제라 불린 스승 조훈현을 몰아세운 상황.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지켜지는가? 최강자의 영예가 걸린 응천기배는 오는 5일이 결승 5국 최종 승부에서 판가름납니다. 당대 최고 상금, 최고 권위의 세계 기전에서 제왕의 자리에 오른 스승 조훈현. 한국 바둑의 위상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린 인물입니다. 여태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바둑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그가 받아들인 네 제자. 이창호. 11살에 프로에 입단한 이창호는 이미 성인 기사를 상대로 할 정도로 천재라 불린 소년. 우리나라 그 바둑계 선배 중에서 좋아하는 그 기사분은 어떤 분이요? 조훈현 스님. 존경하는 스승의 집에서 바둑을 배우며 자신만의 기풍을 만들어간 이창호. 아낌없이 내주었던 스승 덕분이었습니다. 그 환경만 잘해주고 사실 열심히 이제 키우는 그거죠. 환경 잘해주고 조건 잘 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이제 바둑은 직접 별로 잘 안 가르치죠. 그렇습니까? 2대2 치열한 대국 속 반집 차이로 타이틀을 차지한 이는 이창호. 제자가 스승을 넘은 첫 경기였습니다. 제자의 빠른 성장에 황제 조훈현은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며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창호 덕분에 많이 배운다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제자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조훈현. 300전을 넘은 두 사람의 기본은 한국 바둑의 역사입니다. 어쩐지 이게 목도 타고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조훈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 결국에 사제지간을 넘어서 한 시대를 뜨겁게 달궜던 라이벌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 이창호가 굉장히 빨리 성적을 냅니다. 네. 조훈현 국수 집에 들어가서 내 제자로 바둑을 배우면서 한 5년 만에 하나 둘씩 타이틀을 스승으로부터 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치열한 라이벌이 돼버리죠. 네. 조국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제자가 성장할 줄 몰랐죠. 근데 막상 치고 올라오는데 조국수가 워낙에 빠른 행마하고 치열한 어떤 전투로 대세를 장악하는 반면에 이창호는 아주 그 균형을 중시하면서 최후의 반집만 이겨도 되는 바둑을 추구한단 말이죠. 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극이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패배를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반집 차이로 이뤄질 만큼 정말 치열하게 이뤄졌던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두 분이 참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조국수는 역시 초반에 대세 감각이 아주 화려하니까 되게 젊었을 때 정관왕 할 때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사가 서봉수
명인 정도. 네. 그래서 그렇게 후반에 그 한 집, 두 집을 다투는 그것까지는 정밀하게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창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와서 그 당시 바둑을 보니까 이창호가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바둑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국수님도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야 했죠. 네. 예. 아, 이렇게 또 바둑판에서는 치열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살면서 인간적인 관계는 또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조국수님은 그 아까 저 VCR에도 나왔지만은 네. 바둑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네. 자기가 배웠던 대로 굉장히 그 도를 많이 가르쳤죠. 바둑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아마 은연중에 상당히 냉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워낙 과묵한 창호가 네. 잘 참아내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까이에서 이제 보면서 아마 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가끔 이렇게 두 분이서, 그러니까 국수 두 사람이죠. 네. 이렇게 바둑 공부할 때 보면 창호가 중요한 대국을 두고 오면은 혼자 복기를 쭉 하면 네. 스승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바둑판을 허물고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럼 또 창호가 고개를 가로젓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서 그 보름달 뜬 달밤에 그 방 안에서 빈 바둑판에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네. 그 꼭 신선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저도 이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대국을 하고 나면 어쨌든 승패가 갈리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많이 어색했겠어요. 늘 어색하죠. 갈 때도 어색하고 그 조은영 국수는 핸드폰이 없고 네.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사모님이 작은 엄마로 통했잖아요.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는 창호하고 남편하고 대국장으로 갔다 올 때는 네. 그 아이러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저 프로기사들은 상금으로 먹고 사는데 네. 자기 남편이 그 제자한테 네. 그 생활비를 뺏기잖아요. 아이러니가 있었죠. 그런데 또 창호가 크는 걸 보면 대견하기도 했겠고요. 네. 예. 아쉬움하고 또 대견함 이런 네.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조훈현 국수께서는 결국엔 이제 제자에게 모든 타이틀을 좀 넘겨주고 무관의 제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 이뤘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금연을 하고 네. 창호한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창호를 극복하는 방법. 네. 그리고 아직은 창호에게 다 넘겨줄 수 없다. 왜 창호가 더 완숙해지기를 위해서 이제 조련사가 됩니다. 네. 끊임없이 자기는 지면서 아름다운 패배죠. 창호에게 도전을 하죠. 그래서 국수전도 다시 2번이나 뺐고 그리고 출란배에서도 세계 기전에서 결승에서 또 제자를 꺾고 네. 그리고 50이 다 된 나이에 49세 때 삼성 화재배를 이렇게 획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여 년간 창호한테는 절대적으로 승률에서는 지지만 꾸준히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영화 승부에서 좀 그런 점을 강조했으면 좋았었겠는데 네. 조훈현, 이창호가 계속 서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한국형 실전 정석이 나와요. 그 바둑이 중국과 일본 바둑 삼국지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죠. 네. 그 뒤로 젊은 기사들이 합동 연구회를 하면서 이창호 이후에 이세돌 그리고 박종환, 신진서에 이르기까지 1인자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죠. 예, 그 밑거름이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끝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영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맹한 월출산의 기세를 닮은 이곳. 8년 전에 문을 연 조훈현 바둑기념관입니다.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바둑을 배운 천재가 시대를 평정하는 황제가 되기까지 손때 묻은 바둑판부터 프로 기사로서의 전무후무한 기록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조훈현 국수의 길을 복기합니다. 제1전시실은요, 조훈현 씨의 어려서의 이 얘기를 담은 실인데요. 정말 바둑으로 성장시키기까지의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조훈현 씨가 오늘의 조훈현 씨가 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한번 타보고 싶었다는 10살 난 소년.
최연소 프로기사가 돼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 바둑계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세고의 문화에서 10년간 수업을 받으며 총망받는 신의 기사로 또 시대를 평정하는 황제로 성장하지요. 이 바둑판은 우리 조훈현 선생님께서 쓰신 바둑판인데 무심이라는 얘기는 바둑판에 앉아 계실 때는 모든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바둑만 생각하고 바둑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트로피를 거머쥐고 화려한 반상 기록을 두고도 이기려는 마음조차 비운 초연의 자세로 끝까지 집중을 놓지 않은 승부사 조훈현 국수.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곳, 주말마다 열리는 바둑교실입니다. 바둑을 사랑하고 프로기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훈련장입니다. 왜 여기에 안 둬? 난 여기 둘 거. 딱 둘 때 느낌이 좋아서 재밌고 이런 바둑을 두면서 우리나라 바둑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모난 바둑판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배우는 아이들. 조훈현 기념관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누가 한국 바둑사에 결정적인 신의 한 수를 두게 될까요? 네, 이 바둑 교실에서도 또 새로운 바둑 천재가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조훈현 국수를 제외하고도 조남철, 김인, 이창호, 이세돌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 바둑 국수 계보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호남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네. 아무래도 풍류를 좋아하는 고장이니까 바둑을 대하는 자세에서 조금 더 진지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리고 그 호남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바둑고등학교가 순천에 있습니다. 네. 또 영암 목포 쪽에 대불대학교도 바둑과가 있었죠. 네. 또 조훈현 기념관까지 해서 그 전남이 바둑의 성지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 또 새로운 바둑의 국수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둑이 또 바둑 중계가 한때는 황금 시간대에 배치가 될 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관심이 좀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예. 작가로서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글쎄요, 바둑이 계속 그 예전부터 사양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네. 또 살아나고 하더니 바둑은 5,000년 정도 이어내려온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바둑의 어떤 프로기사들의 화려한 기품 같은 것도 거의 인공지능이 다 압도하면서 네. 바둑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호남국수의 계보 나왔지만 지금은 신진서가 세계 1위를 잡고 있잖아요. 네. 저희 우리나라 바둑이 그 양궁이나 그 쇼트트랙처럼 그 공안증에 시달리게 하는 거 있죠. 네. 중국이나 일본이 그 어떤 문화와 시스템 중에 우리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네. 1인자 자리는 항상 한국에 뺏겨요. 근데 지금 신진서 이후에 차세대 꿈나무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남 지역에서 또 새로운 바둑 국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관심과 지원이 많이 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암에서 또 예. 조훈현 국수배 바둑 대회가 또 열린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이 그 바둑의 성지 그걸 주장하면서 네. 영암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소년 바둑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네. 전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대회를 개최하고 조훈현 국수님 직접 내려와서 다면기도 두고 꿈나무들을 지도할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작가님 오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들려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바둑에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훈현, 이창호 이 두 국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국 바둑을 돌아봤습니다. 기세, 정석, 포석, 또 사활과 초읽기처럼 다양한 바둑 용어들이 이렇게 일상에 익숙한 걸 생각해보면 19줄 반상 위에 우리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상이 모호하다는 점, 증상이 있어도 남자니까 남자라는 의미로 내색하지 않기도 하고. 혈압도 있고 뭐 배뇨장애도 있고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고 나도 늙었구나.